저는 이게 행렬의 덧셈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곱셈이 어렵고 덧셈은 너무 쉬운 부분이라서 저는 이렇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여기서 이제 그 덧셈을 할 때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덧셈은 이 컴포넌트 와이스하게 더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I 로 이게 행이라 그러죠. 행이고 J가 이 열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행렬 A하고 행렬 B를 더한다는 말은 뭐냐면 행렬 A의 그 A 컴포넌트하고 그 행렬 B의 그 컴포넌트를 맞춰서 서로 더하면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인데 C가 여기서 이제 그 C가 스칼라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A의 행렬의 각 컴포넌트에 있는 그 숫자를 C만큼 상수배를 해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영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영행렬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2 바이 3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뭐 어떤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더하려면 컴포넌트가 서로 맞아야지만 서로 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그 백이라는 것은 생략하는 이제 백이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A 행렬 마이너스 B 행렬이라는 것은 B 행렬에 있는 각 컴포넌트에 있는 그 숫자를 마이너스 1배만큼 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와 B의 각 컴포넌트에 있는 그 숫자들을 서로 더해주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 행렬에 대해서 어, 마이너스 1만큼 이제 상수배 해준다는 의미는 그 행렬에 있는 숫자 각 컴포넌트에 있는 그 숫자를 마이너스 1배만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예를 더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A가 2 바이 2고 이것도 2 바이 2고 A하고 B를 더할 때는 각각의 컴포넌트끼리 이렇게 더해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여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1 여기 4 되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0을 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 된다. 이렇게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2a-3b. 이건 뭐냐면 이 행렬에 있는 숫자들 여기를 다 먼저 두 배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여기 숫자에 있는 이 행렬에 있는 각 숫자에 마이너스 3배를 해서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써놓은 게 이겁니다. 먼저 이 숫자의 각 컴포넌트에 있는 그 숫자의 두 배를 하면 2는 2, 2, 3은 6, 2는 4,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도 이제 이 각각의 숫자들을 마이너스 3배만큼 해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각 컴포넌트끼리 이걸 이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3은 3, 그다음에 4 플러스 0은 그대로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이게 A 플러스 2C죠. 그러니까 이걸 두 배 해서 이걸 다하라는 건데 이건 다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행렬 A와 행렬 C의 이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거 2 바이 2고 이것은 2 바이 3인데 두 개의 이 행렬의 사이즈가 서로 달라서 다할 수가 없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디멘션이 서로 달라서 서로 더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행렬의 덧셈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연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덧셈은 이 행렬끼리 그 행렬의 컴포넌트에 있는 그 숫자들끼리 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실수와 실수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에서 사용되는 웬만한 연산들은 다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A 더하기 B는 B 플러스 A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컴포넌트끼리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러니까 A 행렬하고 B 행렬을 더한 다음에 C 행렬을 더하나 B 행렬하고 C 행렬을 더한 다음에 A 행렬을 더하나 이것도 이제 성립이 한다는 거고 그게 이제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행렬 A하고 행렬 B를 더한 다음에 C를 상수배 하나, 각 행렬의 상수배를 먼저 해서 더하나, 그것도 이제 똑같다. 그래서 이게 분배 법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를 먼저 더해서 그 더한 상수배만큼 행렬 A를 곱해주는 것이나, 행렬 A를 상수배 한다 하고, 또 행렬 A를 C배만큼 상수배하고, 그 다음에 행렬 A를 D배만큼 상수배하는 것도 성립한다. 그래서 이것도 디스트리뷰,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곱한 거죠. 그러니까 A 행렬을 D배만큼 상수배한 다음에 C배만큼 상수배하는 경우고, 여기는 C, D 두 개 그 상수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 행렬을 곱해주는 거, 이것도 이제 같다.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리마크로 이제 몇 개 써놓은 그 영벡터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A 행렬하고 영행렬을 더한다는 것은 먼저 그 우리가 사실은 이 사이즈가 같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 행렬과 B 행렬의 그 각 컴포넌트까지 더하면 다시 이제 A 행렬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이 사이드 두 개, 이 행렬의 사이즈가 같으면 행렬 A에서 자신을 빼면 이게 그 영향력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아이덴티티, 그렇죠. 아이덴티티죠. 어떤 이걸 더해서 자기 자신이 돌아오게 하는데, 결국에 그 우리가 더하기에서 영의 아이덴티티야.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인버스 행렬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행렬에다가 인버스를 더했을 때 그게 이제 항등 행렬이라든가 아이덴티티죠. 항등 행렬로 돌아오는 그 성질도 이제 사용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 행렬의 덧셈에서는 실수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성질이 다시 말해서 그 항등 행렬하고 인버스 행렬까지 포함해서 다 사용할 수 있다. 어, 그게 근데 끝입니다. 여기서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같은 행렬의 집합이 있을 때, 사이즈가 같은 행렬의 집합이 있을 때, 거기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덧셈 연산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 실수에서 원소를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스칼라 네, 배를 할 수 있는 이런 네, 연산이 주어지면은 이게 벡터 공간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벡터 공간의 공리들이 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 집합의 원소인 행렬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벡터라는 개념이 물리에서 나오는 개념하고 저는 틀리고, 이게 행렬이 벡터가 된다는 거는, 행렬이라는 거는 선형 변환을 표시한 건데, 그럼 함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가 벡터가 된다는 의미가 그렇지. 예, 있는 게 되죠. 여기도 그대로 여기 보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영행렬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역원들도 다 있고 하니까 벡터 공간의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덧셈에서는 결국에 실수에서 사용되는 모든 연산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곱셈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곱셈에서는 그러니까 행렬들의 곱셈은 다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벡터 공간에 맞게. 그게 이제 토마스 모 선생님이 이제 발표하실 부분이 맞습니다. 제 발표는 끝입니다. 너무 쉽죠? 저기 아까 하나 질문 있는데 예, 네. 그냥 방금 발표하신 거의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 기하학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근데 제가 뭐 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토마스 모 선생님이 더 대답을 잘 해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곱셈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것은 나중에 좀 가다 보면 뭐냐면 그 함수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아마 토마스 모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부분에서 이해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형 알겠습니다. 변환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fx라는 게 뭐냐면 x에다가 인풋을 집어넣으면 fx는 y 해서 y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f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벡터가 아니라 행렬이거든요. 그건 아마 토마스 모 선생이 발표하신 부분에서 이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계약적인 의미가 뭐냐 그랬는데 엉뚱한 의미. 예, 계약적 의미가 좀 어렵네요. 네. 그러면 제가 할까요? 네. 화면 공유하고. 네. 네. 근데 제가 거기 그 발표문 올렸었는데 그거를 조금 많이 또 좀 고쳤어요. 너무 제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너무 많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다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 뒤에 나오는 걸 너무 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음, 교재에 좀 더 충실하게 해야겠다 해서 좀 다시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뭐 행렬 고분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경우에 보면은 이 그 첫째 그 앞에 있는 행렬의 첫째 열 이걸 뭐라 그러죠? 행벡터라 그러나? 팽이드네. 예. 행벡터. 이것도 행벡터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요 행벡터랑 그 첫 번째 열 벡터를 다 프로덕트한 비슷한 꼴이 이렇게 되잖아요. 다 프로덕트 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여기 그 엔트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두 번째 행벡터랑 또 첫 번째 그 열 벡터랑 또 다 프로덕트 한 거 비슷한 모양이 요게 또 요 그 요 엔트리가 되는 거고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곱하잖아요. 이 방법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써놓긴 했는데 우리는 이미 직문수를 들어서 답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 행렬 고백 의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요 의미가 뭔가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렬 곱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그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그 이게 A가 2 곱하기 2 행렬이잖아요. 그리고 B는 2 곱하기 3 행렬. 그렇죠? 그래서 그 이게 곱이 정의되려면 보면은 요 첫 번째 그 열 벡터랑 이 행 벡터를 곱하려면은 요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그럼 여기도 두 개가 이렇게 하나, 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요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 요 두 번째 거랑 요 앞에 거. 요게 숫자가 일치해야지만 곱셈이 정의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A 곱하기 B는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어, BA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B가 그 2 by 3잖아요. 그리고 A가 2 by 2. 이러면은 여기가 안 맞죠,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 BA는 곱셈이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예. 요거는 이해 가시죠? 예. 이거 바꿔서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다 해볼까요? 1, 2, 3, 4 이렇게 해서 여기로 곱하기를 해보면 요걸 지워야겠다. 예, 곱하기를 해보면 5하고 1하고 곱하고 더하기 6하고 3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할 게 이제 없는 거죠. 얘랑 곱할 게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는 거죠 지금. 예, 곱셈이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요게 같아야 된다. 두 개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곱셈한 그 행렬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 m하고 p 이렇게 해서 m by p 이런 행렬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A, B하고 BA가 모두 정의돼도 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오니까 이걸 해보면 돼요. A하고 B를 하고 또 B 곱하기 A를 해도 곱셈이 정의는 되지만 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연산의 성질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게 그 A, B, C가 다
곱셈이 정의되는 행렬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있는 C, 요 C는 실수의 원소인 어떤 스칼라다 이랬을 때 먼저 이게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A, B를 먼저 곱하고 C, 그 다음에 C를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이렇게 곱해주는 요 형태가 같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예, 요렇게 2번, 3번도 분배 법칙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칼라 연산에 있어서도 이 A, B 행렬을 먼저 행렬 곱을 한 다음에 스칼라배를 하는 거나 그 다음에 각각의 C 그 스칼라배 행렬에다 스칼라배를 먼저 해서 곱하는 거 이게 다 같게 됩니다. 어,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이거 증명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어려웠냐면 무슨 무슨 어떤 아이디어 뭐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고 그러진 않는데 이거를 그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 다 된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노테이션으로 추상적인 노테이션으로 다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행렬들도 다 이거는 m 곱하기 n 행렬이고 곱셈을 정의하려면 b는 n 곱하기 뭐 p 행렬이고 c는 p 곱하기 q 행렬이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를 다 요 경우의 수를 다 추상적인 기호로 다 나타내서 하는데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슬랙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조금 쉬운 경우를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요. 요거를 증명하겠습니다. 요거 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어, 참, 그 전에 그, 요 2번하고 4번은, 요거는 이제, 그, 뭐, 3번도 마찬가지겠네요. 3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이 선형함수의 선형성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뒷부분에 나오니까, 우리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성질을 증명해 볼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것도 행렬이잖아요. 이 행렬, 요게 행렬이잖아요. 요것도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행렬이 같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먼저 행렬의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사이즈. 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얘가 m 곱하기 n 행렬이면은, 얘도 m 곱하기 n 행렬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이거 잠깐만. 예, 이두 가지의 사이즈가 같아야 되고, 사이즈가 만약에 같다면은, 어, 이 행렬의 i행 j열, i행 j열, 그러니까 어떤 엔트리죠, 엔트리. 여기 하나 들어가는 성분 하나, 임의의 성분 하나를 딱 꼽았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또 i행 j열의 이 행렬이 있을 거예요. 거기 대응하는 두 값이 딱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요렇게 되면은 이제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이제 두 행렬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모든 일반적인 경우를 다 포괄하는 기호로 나타내야 되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 이제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어 이게 A가 M 곱하기 N 행렬로 뒀어요. 일반적인 경우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게 다 이렇게 숫자를 못 쓰고 다 이렇게 기호로 다 써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M 곱하기 N 행렬. B는 요게 일치해야 되잖아요. 여기 곱셈이 정의되려면 여기가 일치돼야 되니까 N 곱하기 P 행렬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엔트리를 1행 1열이라고 해서 11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는 1행 2열은 1, 2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땡땡땡 가가지고 1에 어, 1에 1행 n열까지 가는 거죠. 그죠? 요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쭉 가서 여 밑에는 이게 m 곱하기 n 행렬이기 때문에 여기는 m이 나와요. 그죠? 예. 여기는 여기가 n이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쪽 구석으로 가면 이게 mn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n 곱하기 p 행렬이니까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게 여기에 이게 개수가 하나, 둘, 쭉 세면 p개 있는 거예요. p개. 예, 피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P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게 앞에가 N이니까 여기서부터 세우면 하나, 둘 쭉 세어가면 여기가 N개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끝에는 NP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이 곱한 행렬에 I행 J열 요 엔트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요 엔트리가.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은 어떤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I 번째 행벡터. 행벡터라고 할게요. I번째 행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앞에 I가 붙고 다 똑같이 I가 붙어요. 여기도 I죠. 그래서 끝까지 다 I가 붙고 요 두 번째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1부터 쭉 바뀌어가지고 N까지 가고. 그죠? 요게 이제 I번째 행벡터를 나타내거든요. 그 다음에 비행렬에서는 그 J번째 열벡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J번째 열벡터, 열벡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기호로 표시하면 요 뒤에는 J인 건 다 똑같아요. 다 J로 가고 앞에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1, 2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N까지.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엔트리는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를 다 프로덕트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요 첫 번째 하고 여기 첫 번째랑 이렇게 곱해주고 두 번째랑 곱해주고 쭉 가가지고 끝에랑 요 끝에랑 곱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예. 이렇게 더한 게 바로 I행 J열의 엔트리가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요거를 시그마 노테이션으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그 IJ가 끝에 있고요. 이렇게 끝에 있고 요 가운데 이제 K는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마치 여기 M 바이 N 행렬하고 N 바이 P 행렬이 여기 같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여기는 이제 같아야 돼요.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테이션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다 이제 C 행렬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C 행렬도 덧셈을 하려면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N 곱하기 P, N 바이 P인가? N 바이 P 행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랑 크기가 같아야 돼요. 크기가 B하고 C는 아까 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J번째 열벡터가 B 플러스 곱하기 C. n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p 곱하기 n, c가 n 곱하기 p 행렬이라는 게 덧셈이니까 지금 저는 덧셈이 잘, 정의되려면 B 플러스 C가 정의되려면 두 개의 사이즈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N 바이 P 여기도 N 바이 P 똑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앞에 거를 내가 지금 까먹었어. 앞에 그게 나왔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지금 뭘 증명하는 건지, A, B, C 중에. 김한권 선생님 중간에 들어오셨군요. 예, 예, 예. 아니, 아, 아까 봤는데 까먹었어. 다시 한번 앞에를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아, 예, 예. 예, 요거를 증명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증명하는 방식이 이거였어요. 일단 사이즈가 같다는 걸 먼저 예, 체크를 아니, 아니, 하고, 예, 여기는 봤습니다. 네, 제가 네, 그걸 까먹어서, 예, 네네. 예, 예. 그래서, 어, 그러면 B 플러스 C의 J번째 열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조금 지울까요? 여기 좀 공간이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쓰기가 어렵게 돼 있는데, 어, 뭐, 여기다가, 플러스 C1J, 플러스 C2J, 요런 형태일 거예요. 여기, 이게, 여기, 요
제2번째 열 벡터가 B 플러스 C에, 예? B 플러스 C의 제2번째 열 벡터로 생각해 볼게요. 그죠? 열 벡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다 다 컴포넌트끼리 다 더한 게 될 거예요. 플러스 C의 NJ 이렇게 되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노테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B 플러스 C의 뭐, 아, 뭐죠? IJ. 네. IJ를 해보면, 어, 이렇게 될 거예요. 시그마, 어, B의, 어, I, K,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잘못 썼네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여기를, KJ라고 둘게요. KJ. 예, 그렇게 둬야지 이게 맞기 때문에, 어, KJ 플러스 C의 KJ 해가지고, K는 1부터, 어, N까지. 예.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A에다가 B, 근데 여기서요, 더하는 네네. 건데 시그마가 필요할까요? 시그마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은, 요거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또 그, 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는 거면은 맞다, 맞다. KJ 그냥 합치기만 하면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맞아요. 예. 시그마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제가 이거를 따로따로 보여주다가 이렇게 됐는데, 허윤 선생님 말씀이 맞고, 이제 제가 잘못했는데, 예,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따로따로 하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거 한꺼번에 해볼게요. A의 B 플러스 C의 IJ, 이렇게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요 위의 식을 조금 변형시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A, I, K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면 이제 되죠. 이제 이걸 해야 되죠. 그죠? BK, J 플러스 C, K, J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맞죠? 네. 네. 요거는 맞죠. 그죠? 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따로 하는 바람에 아까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 요거는 이렇게 분배가 되거든요. 이게 실수들이니까 다. 그 하나하나는. 그래서 요게 이제 K는 1에서 N까지 가서 A, I, 이 K, B, K, J 플러스 A, I, K, C, K, J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시그마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시그마를 이렇게 다 나눠서 다 쓸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시그마를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그마를 이렇게. 예. 요렇게 요거 지우고 요렇게. 예.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요게 뭐냐면 어, A, B 곱한 거에 I, J 엔트리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그리고 더하기 요 부분은 뭐가 되죠? A하고 C에 I, J 엔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A, B 플러스 A, C에 I, J 번째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돼서 결국 이거랑 이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로 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거라서 이거를 쭉 이제 한번 이게 이게 손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되게 헷갈려요. 예, 되게 헷갈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고 나머지 성질도 보면은 그 뒤에 연습 문제 나오니까 한번 그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 행렬 곱이 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어떤 함수가 있어요. R2에서 R2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 그 L x1, x2 하면은 3x1 플러스 x2, x1 플러스 3x2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형함수거든요. 선형함수인데 뒤에 이제 그 의미는 나중에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벡터 공간에서 주어진 연산들을 보존하는 함수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함수를 이렇게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 요게 굉장히 그 선형대수의 중요한 토픽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선형함수에서 이렇게 행렬로 가는 어떤 그, 그 1대1 맵이 있대요. 1대1 대응 함수가 있고 행렬에서 또 선형함수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우리는 그냥 같은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요게 이제 그 선형함수예요. 요게 선형함수. 그 x라는 벡터를 선형함수로 이렇게 해서 그 치역으로 보내는 거나 여기다 이렇게 행렬 a를 곱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이게, 이게 사실은 같은 거니까. 예. 요거는 선형함수고 요거는 행렬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 선형함수를 행렬로 나타내 보면 예. 여기 개수들을 앞에다 좀 적어놨어요. 이렇게. 여기는 3, 1, 1,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개수들을 이렇게 행렬 모양으로 적고 그 다음에 그 x1, x2를 이렇게 열벡터 형식으로 적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아까 행렬 곱처럼 해보면 거꾸로 이렇게 해보면은 다시 이 모양이 되잖아요. 이걸 행렬 곱을 해보면 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형함수를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행렬 곱은 원래 정의 자체가 이렇게 선형함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것도 행렬 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왜냐하면 이 벡터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그 R2의 원소인 벡터들도 2 곱하기 1 행렬이라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2 by 2 행렬하고 2 by 1 행렬 이렇게 곱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선형함수를 행렬로 나타낼수록 행렬곱이 정의된다. 아니, 여기서 지금 네. 요거 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걸 행렬곱으로, 요게 행렬곱인 거 아니에요? 다른 경우 또 있나요? 그런 제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거는 행렬과 벡터의 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예. 그래서 벡터도 2 곱하기 1 행렬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행렬 곱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보통 행렬 곱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벡터를 어떤 선형함수에서 뭘로 보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벡터가 행렬이기도 하다 그냥 그런 의미로 음, 예,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선형함수가 그럼 뭐냐면 이게 그 요 x라는 게 이제 벡터예요. x 벡터가 있고 y 벡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벡터 공간인 R2의 원소예요. R2의 원소인데 이게 아까 우리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서 요거, 요거 분배 법칙. 예. 그 분배 법칙에 따라서 요렇게 되잖아요. 이게 A라는 행렬이 있으면 요거를 A라고 치는 거예요. A라는 행렬이 있으면 요렇게 그 벡터들을 먼저 더한 다음에 에, A 행렬을 이렇게 곱해 준 거나 이것도 다 행렬이죠, 사실은. 행렬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먼저 그 AX를 먼저 하고 AY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더해주는 거나 같잖아요. 아까 분배 법칙에 따라서. 같고, 그 다음에 그 CX를 해가지고 A라는 그 행렬을 곱해주나, 그 다음에 A하고 X를 먼저 곱하고 C라는 스칼라를 나중에 곱하나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선형함수의 정의거든요. 예. 왜냐면 이 A하고 L하고 선형함수 L하고 같은 거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L
x 플러스 y가 l x 플러스 l y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거니까. 선형함수랑 행렬이랑 같은 거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 C 스칼라에다가 벡터 이렇게 먼저 곱한 다음에 그 함수로 치역에 보내나 이거를 어 x를 먼저 치역으로 보내서 거기서 스칼라벨을 하나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은 그게 이제 선형함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다 프로덕트도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생님? 그건 아니, 다 프로덕트가 이런 성질을 가진다고 하면 아니고, 다 다 프로덕트의 프로덕트의 속성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다 프로덕트 자체는 선형함수가 아닌데, 다 프로덕트의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어떻게 되죠? 음, 그게 어디서 나왔더라? 어, 이런 거잖아요. A 뭐 B 플러스 C라는 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A B가 되고 플러스 A C가 되잖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선형함수라는 거고, 이거는 선형함수인데 이 선형함수라는 거는 A를 고정시켰을 때, A를 고정시켰을 때 선형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프로덕트 이게 원래 이게 그 내적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적. 이렇게 내적이 이런 기호를 쓰잖아요. 원래는. 근데 여기 자리가 두 개가 있어요. 자리가. 여기에 벡터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벡터가 하나 들어가 가지고 스칼라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뭐라고 쓸까? x가 들어가고 y가 들어가서 벡터예요, 이건 벡터. 벡터 두 개가 들어가지고 어떤 스칼라 c가 나오는 이런 함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형함수가 아닌데 이건 선형함수가 아닌데 하나를 고정시켰을 때 여기다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만 뭐가 들어가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예? 이게 c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들어가는 어떤 벡터를 하나 넣어서 스칼라 하나가 나오는 함수. 요게 선형인 거죠. 요게. 요게 저기 직문수에 나오니까 그거를 한번 다시 그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원래 이게 내적이라는 건 이게 요게 정의역이에요. 여기 정의역에서 이렇게 치역으로 가는 이런 함수거든요. 내적이라는 게 이런 함수거든요. 근데 하나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하나를 앞에 걸 하나 벡터를 하나 고정해 놓고 생각하면은 이게 R2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돼요. 예, 하나를 고정시켰을 때 이 고정시킨 이 함수가 선형이라는 것이지 내적 함수 자체가 선형인 건 아니에요. 예. 여기도 보면 A가 고정돼 있잖아요. A가 고정돼 있고 A 도까지를 하나의 제가 그때 이걸 F라는 함수로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F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선형 함수가 되는 거죠. 이거 저도 지금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 그 저기 직문수 때 제가 이거 헷갈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질문도 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내적 함수는 선형 함수가 아닌데 내적 함수에 그 들어가는 두 개의 벡터 중에 하나를 고정시켰을 때 그때는 이제 선형 함수가 된다. 예, 그런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뒤에 다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한번 이거 보세요. 여기 그 선형대수 시리즈 3편에 보면은 이게 잘 나타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뒤에 이제 이 행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요게 이제 그, 그 표준 단위 벡터가 이렇게 이 원이 이렇게 바뀌고
E2가 이렇게 바뀌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행렬이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서도 그 아까 말한 행렬 연산의 성질이 쓰이거든요. 예. 요게 벡터니까, 요게 벡터니까 아까처럼 분배 법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배 법칙이. 분배 법칙이 되고 스칼라는 안에 있던 게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선형결합이 이게 E1이죠, 이게 E2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이렇게 이런 관계였잖아요. 이게 선형결합으로 나타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타나는 것도 결국 요게 이제 뭐냐면 그 그 요거거든요. 그 E1을 A 행렬로 보낸 거예요. 보낸 거.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예. 이거는 그 E2를 이렇게 선형 그 함수로 이렇게 보낸 거죠, 이쪽으로.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요 관계. 1, 2, 1, 2 요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를 5,5로 보내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1,2는 뭐냐면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요. 예. 근데 그 1,0을 선형함수로 보낸 게 이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그 3,1이고 요거는 0,1이 이렇게 가요. 0,1이 선형함수에 의해서 1,3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내놓고 나면 이제 이 행렬에다가 원래 1,1을 보내면은 이제 5,5로 가요. 1,2가 5,5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거죠. 예. 요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말하는 그 행렬 연산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거 넣었는데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벡터 1,0 이게 이제 표준 단위 벡터 E1이죠. E1을 선형함수 L에 의해서 변환하면 3,1이라는 이 열 벡터가 되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죠. 이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해가지고 3,1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그래프로 나타내면 원래 이제 이렇게 요 있던 원래 벡터를 선형 변환을 했더니 행렬을 곱해줬더니 이제 3,1이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3,1로 바꿨잖아요. 근데 요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는 선형함수 t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변환을 하면 마이너스 1,3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선형함수 t는 이렇게 정의돼요. tx, y는 마이너스 y, x.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x, y가 있잖아요. 근데 얘를 90도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이 이렇게 노란색 삼각형으로 이렇게 회전시켰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회전시켰다고 보면 되는데 이 회전시킨 다음에 요 화살표 끝에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y,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요건 다 아시겠죠? 요게 y니까 요게 y잖아요. y가 이쪽으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y.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x가 되는 거예요. y 값이 x가 돼요. 그죠? 예, 요 삼각형을 요렇게 옮겼다고 생각해 보시면 요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선형 함수가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행렬로 나타내 볼게요. 어, 요거를 행렬로 나타내면은 이게 0, x, 마이너스 1, y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1x 플러스 0, 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행렬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죠? 이쪽에다 쓸게요. 0,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되는 거죠. 행렬이.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3,1을 이제 여기다 이제 이 선형 변환을 해볼게요. 예, 행렬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행렬을 곱해주면. 예, 행렬을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0, 0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은 3이고, 1 곱하기 0은 0이니까 여기는 3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과정이 이제 두 번의 선형 변화를 거쳤잖아요. 처음에는 요 행렬에 의해서 선형 변환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요 행렬에 의해서 또 선형 변환을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과정을 이제 그 한꺼번에 생각해 볼게요. 한꺼번에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러니까 1,0에서 3,1로 갔다가 다시 또 행렬 또 곱했더니 마이너스 1,3 이렇게 됐잖아요. 두 번의 선형 변환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L이라는 선형함수와 T라는 선형함수의 합성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보통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L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합성함수. 안에 거 먼저 하고 다시 그거 밖에다 이제 또 함수로 하는 거예요. 합성함수니까. 그러면은 요게 이제 아까 이 합성함수가 L이 뭐였었죠? L이 어 3, 1, 1, 3이었죠. 3, 1, 1, 3에다가 1, 0을 곱하는 요런 거 있죠. 그죠? L이라는 선형함수가 행렬로 표현한 게 이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T를 또 그 행렬로 표시한 게 아까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3, 1, 1, 3, 1,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맞죠? 예. 예. 맞는데 아까 이게 행렬 간에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결합 법칙이.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먼저 곱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어 요렇게 먼저 곱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하면은 어 여기 어떻게 되죠? 행렬 곱하면 0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3이 되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0 되고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는 1 되고 0. 그러니까 1. 맞죠? 제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 봐주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곱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요 두 개를 곱했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곱했더니. 그래서 요걸 하면은 어 마이너스 1, 3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요 행렬 곱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선형 함수의 합성이 되는 거죠. 행렬 곱이.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보니까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그 또 뭐 해보시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회전 행렬인데 그 알파만큼 각도로 먼저 요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이원이라고 쳤을 때 알파만큼 각도로 먼저 회전을 하고 그래서 파란색 벡터로 된 다음에 다시 또 베타만큼 각도로 또 회전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회전 행렬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게 그 직문수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알파만큼 먼저 하고 알파만큼 회전시키고 반시계 방향으로 다시 또 베타만큼 또 회전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곱해 보면은 이게 뭐 저 이제 이거 해보시면 돼요. 한번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예. 그 다음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어 뭐죠? 마이너스 사인, 당연하겠죠. 당연한 결과가 나와요. 예.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예. 그러니까 뭐 알파만큼 이동시켰다가 다시 또 선형 변환으로 베타만큼 두 번의 선형 변환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알파 플러스 베타만큼 이동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뒤에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시면 돼. 이게 그 덧셈 정리가 여기 나오거든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나와서 이렇게 되니까 그거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뭐 요거는 뭐 그냥 책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제 그 항등행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어 뭐냐 이런 행렬이 있으면은 이 오른쪽에서 곱해줄 때는 이렇게 3x3 행렬이 돼야 되겠죠. 예, 이런 행렬이 돼야 되고 왼쪽에서 곱해줄 때는 여기 때는 또 2x2 행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곱해주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항등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사각 행렬의 거듭 제곱 노테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A를 계속해서 4번 곱해주면 이걸 A의 4제곱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거 노테이션을. 그리고 A의 0제곱이 바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대각 행렬의 경우는 좀 특별한데 대각 행렬 요렇게 돼 있는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 대각행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거듭 제곱하면은 각 컴포넌트들을 n승하는 게 돼버려요. 예. 이게 좀 재밌죠. 이렇게 이런 꼴이 된다는 거. 예. 예, 저 다 했습니다.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그 짝에 5번 슬라이드 한번 가보실래요? 5번. 5번 슬라이드.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형 변환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선형 변환. 맨 네네. 첫 줄에 보면 그러니까 L linear transformation of x1, x2. 그러니까 x1하고 x2를 인풋을 집어넣으면 네네네. 행렬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 아웃풋이 튀어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자세히 볼 게, 그러니까 3x 플러스 x2가 하나 나왔고, x1 네. 플러스 3x2가 나왔잖아요. 그거 네네. 자체가 지금 선형결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중요해지냐면, 6번 슬라이드인가? 거기 한번 봐보실래요? 예, 거기서 보면 지금 하는 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1,0을 갖다가 A를 왼쪽에 곱해서 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 텀은 보면 0,1에다가 1의 왼쪽에 A를 곱해서 A 그 매트릭스를 곱해서 그 결과값이 1, 3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그것도 선형 변환을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 매트릭스가 직선의 형태로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5번으로 다시 가보시면, 5번으로 다시 가보시면, 맨 첫 번에 보면 x1이 3x 플러스 x2로 변했고, 맨 첫 번째 줄요. 네. x2를 집어넣으니까 x1 플러스 3x2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변화를 갖다가 3x 플러스 x2 이런 식으로 선형 변화를 안 하고 x1 곱하기 x2 그게 아웃풋이다. 아니면 그럼 x1 안 되죠. 곱하기 예. 그러면 선형함수가 안 되죠. 예를 비선형이 들면, 예. 예를 들면 x1, 뭐라고요? x2 플러스 2, 뭐 이런 선형함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 x1 제곱 플러스 x, 뭐 x2 이런 식의 선형함수가 아니지. 이런 식의 함수가 있다고 하면 이건 선형함수가 안 되겠죠. 선형 변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디션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그 룰을 어겼기 때문에 저희 선형 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치 이거는 하나의 실수잖아요. 실수 하나잖아요. 근데 마치
실수 하나가 벡터인 거 비슷하게 이 두 벡터의 선형 결합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다면, 예, 네. 이렇게만 되지, 이런 식으로 곱셈 두 개가 곱해지거나 뭐 제곱이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선형 함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저걸 변환을 저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했던 벡터 캘큘러스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 비선형이니까. 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알아놓으면 좋더라고요. 예, 요게 그 조금 있다가 그 오창희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뭐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매트릭스와의 관계. 그게 아마 굉장히 처음 나오는 토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 것 같아요. 여기에 관한 이제 정리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어떤 데는 책에는 이게 선형대수학의 기본 정리로 돼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렇게 선형함수가 행렬로 되고 행렬이 선형함수가 되는 요런 맵이 있다는 거. 요거 1대1 맵이 있다는 거. 요거를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했듯이 요 그림을 이제 이해하는 거 과정이거든요. 이 그림을 이해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 과정에서도 결국 아까 말한 이 선형 연산의 그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그거가 여기 쓰인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서도 지금 보면 A 안에서 쓰인 연산을 다 보면 스칼라배 그다음에 더하기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선형 함수에서 결국은 이런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요거 괜찮아요. 요거 보시면은 재밌어요. 요게 그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요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 한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그 매트릭스가 그 XY 그 뭐야 그 뭐라 그러지 매트릭스 그 뭐 AY의 좌표 자체를 지금 바꾼 작업이에요 이게. 근데 좌표를 갖다가 선형적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직선으로 이렇게 예, 기울어진 그것뿐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비선형적으로 바꿔버리면 좌표 자체가 이상하게 나오고 막 곡선처럼 되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맨날 뭐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뭐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어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도 결국 만들어지는 게 선형 변화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또 허윤희 선생님 발표하셔야 되겠네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저는 트랜스포즈이고요. 제 것도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A라는 매트릭스가 지금 M by N 매트릭스일 때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일단 표기는 A의 위에다가 첨자로 이렇게 T 이렇게 위에다가 쓰고요. 이제 얘는 지금 M 곱하기 N 매트릭스였던 게 요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 로우하고 칼럼이 반대가 되면서 그 모든 항목이 다 그 아까 엔트리 얘기하셨었잖아요. 토머스 모 선생님이 IJ 엔트리가 JI 엔트리로 이렇게 바뀐다. 이게 트랜스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이런 식으로 쓰셨었잖아요. A11, A12, A13, 뭐 A21, A22, A23, 뭐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A의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를 아까 뭐라 그래 여기만 있는 성분, 걸 대각행렬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대각 이 성분, 부분은 네네 대각 성분. 네 대각성분 대각성분은 그대로 있을 거고 요 A12는 여기로 오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오고 A21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그런 게 A 트랜스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은 다음에 reflecting the entries of A across its main diagona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4가 이 위로 올라가고 2, 3, 6이 요렇게 내려간다. 그렇게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 그 자꾸 이 기본이 헷갈리는데 이게 행열이고 네. 행이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세로로 가는 게 열이고 그 이렇게가 행인 거고요. 예, 행이고 이게 열인 거고. 열이고 그 영어로 하면 로우고 칼럼이고 네. 그런데 이 n by n 행열이 이게 열이 m까지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A11부터 해서 21, AM1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에 n까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행이 가로고 열이 세로인데 그 행이 먼저 행열 그럴 때 행이 앞에서 행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네. n by n이라고 할 때 m은 세로로 m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이 m개 있는 행이 거죠. m개니까 예, 행이 m개니까 먼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제일 일렬에 제일 끝에 게 m이 되는 거고 일렬의 끝에 게 m이 된다는 것은 행이 m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예. 선생님, 저 1년에 A11 다음에 A1N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잘못했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를 잘못했어요. 여기요. 여기가 A1N이에요. 예. 그러니까 n by n, m 곱하기 n 행렬은 행이 m개 있다. 예. 행이 m개 있고 열이 n개 있다. 예. 행이 m개 있으니까 밑으로 이게 m개가 있는 거예요. 행을 나열하면 행은 가로로 된 거니까 세로로 나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m이 그 오른쪽 끝이 아니라 왼쪽 밑으로 쓰여진다. 예. 이제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그냥 로우 컬럼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로우 우리가 컬럼. 엑셀에서 로우 컬럼 이렇게 많이 쓰니까 그래서 로우하고 컬럼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좀 익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셀을 좀 많이 쓰셨었던 분들한테는.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를 한번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려면요. A 트랜스포즈니까 가운데 있는 거는 가만히 있고 이게 이렇게 바뀌면 A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고요. B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행하고 열이 이렇게 다를 때는 그냥 요 첫 번째 행이 컬럼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더 심플한 것 같아요. 얘가 요렇게 간다. 그게 B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고요. 얘는 A, B를 먼저 곱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할게요. 그러면 얘는 1, 2, 3, 4하고 마이너스 1, 1, 0, 1, 0을 먼저 곱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이 안에 거는 요렇게 곱하니까는 마이너스 1. 요렇게 곱하면은 1 더하기 2여서 3. 요렇게 곱하면 1이 되죠.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3 더하기 4니까 7. 3이 돼서 그거의 트랜스포즈니까 마이너스 1, 3, 1, 마이너스 3, 7, 3. 요게 A, B의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네, 요 D는 좀 의도성이 있는 건데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B의 트랜스포즈랑 A 트랜스포즈를 곱을 해보면 마이너스 1, 1, 1, 0, 1, 0이고 1, 3, 2, 4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1 더하기 2여서 3, 여기가 7, 1, 3 이렇게 돼서 얘네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의 트랜스포즈가
A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B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가 된다라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트랜스포즈의 그 성질들을 이렇게 여기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가 A다라는 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는 하는데 여기 있는 표기로 조금 굳이 증명을 좀 한번 해보자면은 아까 그 토머스 모어 선생님이 증명하실 때도 보면은 IJ 그 엔트리에 대한 게 똑같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이셨었잖아요. 그 방식하고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트랜스포즈의 IJ 엔트리를 한번 확인을 할 건데, 근데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이 IJ가 거꾸로가 될 거잖아요. 반대로. 그래서 여기가 JI가 될 거예요. 근데 이 JI가 됐다라는 거는 다시 A의 IJ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약간 좀 말장난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 A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B도 비슷한 방법으로 요것도 사실은 좀 말장난 같은 거긴 하는데 여기에 IJ 엔트리라는 거는 얘는 트랜스포즈를 한 거니까 얘 A 더하기 B의 JI 엔트리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보였다시피 따로따로의 JI 엔트리가 될 거고요. 이 얘기는 A의 트랜스포즈의 IJ 엔트리 그리고 B의 트랜스포즈의 IJ 엔트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기서 A 더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 더하기 B 트랜스포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요 C번이 조금 그 증명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A, B의 트랜스포즈가 A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가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여기서는 크기를 먼저 좀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게 그 n by n 매트릭스에 속한다라는 거를 먼저 좀 선언을 해주고 B라는 거는 n by p 매트릭스라는 거를 좀 선언을 해주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I라는 거는 1부터 m까지고 J가 1부터 p까지라고 놓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A, B의 트랜스포즈에 대한 IJ 엔트리를 한번 보면은요. 얘는 A, B의 JI 엔트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아까 그 토머스 모어 선생님이 그 매트릭스의 곱 얘기하실 때 그 썸메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었잖아요. 그 형태로 한번 써보면은 얘가 서메이션에 A, J, 여기 가운데가 K였었죠. 그리고 B에 K에 I 이렇게 됐었던 거, 그 아까 토머스 모 선생님이 얘기하셨었던 것처럼. 그래서 얘가 K가 1부터 몇 가지가 되죠? 1부터 몇 가지가 되나요, 이게? M이니까. M인가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는 잠깐만요. 아까랑 JK니까, 거꾸로인데 P가 되나, 여기는? 어떻게 되지? 잠깐 JK. A, B를 곱하니까 JK니까 N이 되는 거죠, 그쵸? N이죠. N이죠, 맞죠? 요렇게 됐고요. 그럼 요번에는 이제 B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볼게요. 거기에 IJ 엔트리는 저기 아, 위에 네, I가 1부터 N, J가 1부터 P. 여기 이해를 지금 못하고 넘어가서 잘 못 쫓아가겠어요. 여기요. 네.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IJ 엔트리를 보고 싶다라고 한 거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 이 A, B를
A가 지금 n by n 매트릭스인 거고 B는 n by p 매트릭스여야지 A하고 B하고의 곱이 성립을 할 거잖아요. 여기 두 개가 같아야지.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A, B의 I 엔트리하고 J 엔트리를 보려 그러면 이 A, B 곱은 M by P 매트릭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로우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컬럼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I라는 거는 지금 로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1에서부터 N까지인 거고요. J라는 거는 지금 컬럼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에서 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B의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의 I, J 엔트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얘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게 B 트랜스포즈하고 A 트랜스포즈의 곱이 되는 거잖아요. 곱이기 때문에 B의 트랜스포즈의 I 1 엔트리하고 A 트랜스포즈의 J 1하고 J 엔트리를 곱한 거 더하기 B의 트랜스포즈의 I2하고 A 트랜스포즈의 EJ 이런 식으로 해서 B의 트랜스포즈의 IN하고 A 트랜스포즈의 NJ까지의 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B 트랜스포즈 I1이라는 게 사실은 B1I가 되는 거고요. A 트랜스포즈 IJ라는 거는 AJ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쭉 한번 써보면은요. B2I 곱하기 AJ2 땡땡땡 해서 BNI 곱하기 AJN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위에 썼던 거를 요 밑에 것처럼 제가 좀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서메이션으로 써놓으면 이게 비교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얘를 제가 좀 풀어서 써보면 AJ1, B1I 더하기 K가 2가 되면은 AJ2, B2I 아이고 I예요 이거 땡땡땡 더하기 A의 K가 지금 N까지니까 JN, B의 NI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랑 얘는 순서만 바뀐 거인 거 보이시죠? A하고 B 자리가 순서가 바뀐 거고 얘네 둘도 A하고 B 자리가 순서만 바뀐 거여서 얘네 둘이가 서로 똑같게 돼요. 그래서 A, B의 트랜스포즈가 B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하고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 거는 그냥 상수배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책에도 있었나? 책에는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어서 요거는 그냥 좀 남겨놓을게요. 근데 이게 3개 이상으로 이제 트랜스포즈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아까 곱은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은 아까 2개의 트랜스포즈 할 때는 이게 C의 트랜스포즈에 A, B의 트랜스포즈로 된다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또 트랜스포즈로 바꾸면은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럼 4개일 때도 5개일 때도 항상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더 트랜스포즈는 이제 그 컬럼 벡터하고 이제 로우 벡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바이스 벌사가 뭔가 하고 봤더니 역도 성립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컬럼 벡터랑 로우 벡터를 컨버트? 그러니까 로우 벡터에서 컬럼 벡터로 바꾸고 컬럼 벡터에서 로우 벡터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V하고 W가 Rn의 이런 그 원소고, 컬럼 벡터가, 근데 이게 컬럼 벡터인데요. 어,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V 트랜스포즈 W가 지금 다 프로덕트 형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프로덕트하고 똑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서 we can use matrix multiplication.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얘를 다 프로덕트로 뭐 리커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쵸? define matrix multiplication.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미적분할 때였었죠. 이게 V 트랜스포즈 W 이렇게 되면 이제 원 바이 원 매트릭스가 될 텐데 이 원 바이 원 매트릭스는 스칼라냐 매트릭스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잠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붙여왔고요. 어차피 똑같다. 원 바이 원 매트릭스나 스칼라나 그게 그거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